그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국정원의 대공 업무와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대공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소 황당한 혹은 이게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일인가? 라는 점이 이제 좀 보여서 저희가 단독 기사로 작성을 했고요.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도 공개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이슈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어제 보도가 됐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제 국방위도 있었고 여러 이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서 사실은 뭐 전달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이 내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가냐? 경찰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대공수사, 그러니까 이 안보라고 하는 혹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국정원은 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손을 떼야겠죠. 하지만 이 시행령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을 비롯해서 이 수사기관들과 함께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이 왜 들어가는지부터 일단 의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그런 것들 살펴보면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그간 대공수사를 해왔던 그 국정원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행령, 어제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령 검수완박법을 뒤집었던 그 시행령보다도 더 꼼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행령 6조에 보면 국정원이 안보범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검찰청 또는 법원에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일단은 재판이 확정이 된 수사 자료, 그러니까 재판 자료, 법원 자료 이 내용에도 여러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 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들한테 제공이 되는 내용들은 애초에 다 비실명화가 돼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시행령의 조문 내용을 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판 중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요 표가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국정원이 요청할 수 있는 열람 복사 그 양식입니다. 여기에는 맨 밑에 그 기록 종별 사건 밑에 돼 있는 법원 보윤 재판 기록이라 돼 있는데 재판 확정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재판 중 그리고 기타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갖고 있는 그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 이제 제출할 때, 불송치할 때 보내지 않았던 혹은 이 기타 경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중이라고 돼 있는 그 내용도 이제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는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기 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 기록,
그리고 형사재판 확정 기록, 기타 검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이 말은 검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수집한 첩보, 그리고 경찰에서 수집한 첩보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로 읽힙니다. 게다가 이 요청 사유 부분도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왜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에 규정된 범죄사건, 이 국정원법 제4조에 규정된 사건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 사건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입니다. 근데 그 옆에 기타 사건이라고 적혀 있죠. 이 기타 사건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는 아직 법이 완전히 법제처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 지금 시행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등이라고 이제 뭐뭐 등, 예를 들면 안보 사건 등이라고 한 것처럼 그 검수완박법에서도 이 등으로 피해 나갔던 그 꼼수처럼 여러 사건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청 대상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기타 관련자까지도 자료를 다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만 한다면, 혹은 이 사건에서 지나쳐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활동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징후가 있어. 이러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테러방지법이 발의가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정원장이 이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그 개인이 하는 거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착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건 기록, 그리고 수사 기록을 본다는 것은 이 계좌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잼버리 사건, 오염수 방류, 이거 가지고 뉴스가 도배되던 시기에 입법 예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이제 법제처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가는 그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시행령 6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경찰의 수사 기록, 검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법원의 재판 중인 자료까지도 다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시행령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법 제5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거 줘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지 않아야 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 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한을 뺏는, 그 자유와 권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안은, 모든 그런 법들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서 제한돼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헌법을, 이거 국회를 거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행령으로서 돼 있는 거죠. 테러방지법보다 더 문제가 있는 이런 시행령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법을 이제 독소 조항들을 빼기 위한 여러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로 이제 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대공 업무와 관련된 안보 범죄와 관련된 그 의심 또는 징후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습니다. 구체적 규정이나 조항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추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이거 너 안보 범죄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은 뒤져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광복절 축사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거론을 하면서 민주주의 운동가 그리고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별지의 기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이 진보의 어떤 시민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반국가 세력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런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정원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법인데 이 법은 대통령령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 거죠. 참. 그래서 이 국정원을 초법적인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들은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검찰과 법원, 각급 수사기관의 확정 판결과 확정 판결인데 사고 기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한다. 예,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할 수 있든 요청을 해야 한다든 결국은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크게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마치 그런 내용들만 이제 중요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 지금 시행령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된 날 여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다는 보도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너무 문제인 것 같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 각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의견 조회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에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이다.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그리고 방사청, 기무사, 국군 기무사, 예, 예전 기무사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보도도 좀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재판 중인 자료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이 양식을 올려놨음에도, 법원에는 의견 조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뻔하죠. 법원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행령으로 마치 이제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제자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사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